이 김건희도 주가 조작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네요. 지금 검찰발로 매일매일 특종이 쏟아지는데 그중에 1차 주포인 이정필의 진술서가 나옵니다. 이정필과 권우수, 김건희가 2010년도 1월 달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대박입니다. 이 내용을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김건희 또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가 한참 1차 주가 조작이 있었던 시기. 이정필의 진술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불러 서울 강남 매장에 갔더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씨는 권 전 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코파트와 계약을 하면 다 끝난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흘려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전 정보 유출이에요. 김건희와 이정필한테 흘려주는 거죠. 이것도 문제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죠. 코파트는 미국의 자동차 경매 업체입니다. 이어 김 여사가 아저씨 그러면 주식 사야겠네. 아저씨 주식 사서 손해만 봤는데 확실히 회사 좋아. 자, 김건희 얼마나 약삭받습니까? 이권의 발정.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 주식 사야겠네요. 내부 정보 얻었으니까. 아저씨 주식 사서 1차 주가 조작하면서 손해만 봤는데 확실히 회사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1차 주가 조작 때 4,700만 원 손해 준 거 다 보전 받았어요. 이정필이 통해서, 이정필이 지인을 통해서 김건희한테 송금해준 내용이 딱 나왔잖아요. 확실히 김건희는 BP 패밀리, 블랙펄 패밀리가 맞아요. 좋아지는 거 맞아요 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아저씨는 권 전 회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전화해 10억 원이 된 주식 계좌를 이 씨가 운용할 수 있게 해주라고 말했다고도. 즉석에서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이정필을 전화 주문 오면은 받아주세요. 증권회사 10억 든 계좌 운영을 맡긴 거예요. 즉석에서. 김건희. 쇼맨십 대단합니다.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김건희, 권오수, 이정필이 3명이 있는데 권오수가 이정필한테 너 주가 조작해서 수익 나면 30-40% 줄게. 이 얘기예요. 30-40% 아주 고수익이잖아요. 그냥 아무나 주냐고요. 단순히 매매하는데 30-40% 왜 줘? 주가 조작이니까 준 거지. 김건희도 옆에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가 조작 공모하고 있다는 걸. 묵시에 동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좌까지 운영을 맡긴 거잖아요. 내 것도 해주세요. 내 것도. 내 계좌도 운영해주세요. 30-40%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면. 기가 막히죠. 이것들이 알고 지금 다 공모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술했습니다. 검찰 진술 조서에 나온다니까요. 김 여사가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다시 옆에 있었지, 김건희가. 이 씨는 제 기억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들었는지는 모르고 김 여사는 당연히 못 들었어. 듣지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3명밖에 200억 원 없는데 정도 되는데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도 검찰에 말했습니다. 500억 원은 가야 하지.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도. 이 권오수가 바람 잡는 거죠. 우리 회사 200억밖에 안 돼. 지금 시총이 500억 가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하죠. 일반 주가 조작 선수하고 김건희 혹하지 않겠어요. 2배 이상 오른다는데 아저씨 주식 사야겠네 이거지. 내부 정보도 흘려주면서. 원래 공시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런 건. 검찰에 말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이 씨와 김 여사는 사교 목적으로 소개해준 것이라며 이 씨가 김 여사 주가 조작하라고 맡기라고 소개시켜준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권 전 회장의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모임을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을 한 거야. 김건희도 당연히 한 거죠. 그 옆에서 있었으니까 3명인데 그 얘기. 그게 중요한 순간인데 돈 얘기가 오고 가는데. 다만 코파트 관련 정보는 일부 분석 보고서에도 나오는 등 전혀 유통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2차 주포 김모 씨는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 6천 주를 장외 거래인 블록딜로 팔았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 조종이라고 봤습니다. 장외에서 시세보다 싸게 파는 대신 블록딜도 했어요. 추가로 주식을 사는 조건으로 매수자들과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 거래 뒤에 김 여사의 항의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전화해 종가가 5,900원인데 왜 5,400원에 팔았느냐고 항의했다며
권오수 전 회장이 팔라고 했으니 권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고 했고 둘이 대판한 듯 하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대판 싸웠다 둘이. 거래로 김 여사는 당시 1억여 원쯤 손해를 본 걸로 파악됩니다. 당시 상황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와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확인됩니다. 민 씨는 대판했대요. 왜 할인해서 넘겨줬냐고 라며 권 전 회장은 엄청 흥분하고 김 여사는 그 앞에서 대우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어딨냐 하고 정리는 하신 듯이라 보냈고 김 씨는 김 여사를 비난하는 답장을 했습니다. 이게 1인 매매 했다고 하는데 1인 매매 한 게 아니야. 하나하나 김건희가 관여를 하잖아요. 거래한 데 대해서 하나하나 관여를 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직접 다 관여한 거죠. 김 씨는 나중에 권 전 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봤고 권 전 회장은 괜찮다고 했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김 여사가 사후에라도 주가 조작을 알 수 있는 설명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주식을 싸게 팔았다고 한 것 같다며 주식을 판 건 알았지만 누가 내게 말했는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블록딜 2011년도 2차 주가 조작 시기입니다. 1월 10일과 1월 12일 이틀 동안 있었어요. 장이 끝나고 나서 블록딜로 싸게 넘긴 겁니다. 김건희의 9만 주, 10만 주 가까이 되는 거죠. 다음 날은 11만 주. 해서 1억 가까이 손해봤다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사고 받은 거예요. 주고 받은 거. 이걸 1차 판결문, 2차 판결문 다 주가 조작이라고, 주가 조작의 일환이다라고 다 판결을 한 거예요. 지들끼리 대량 거래 시키는 거예요. 장 끝나고. 그래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에는 올렸잖아요. 이렇게 손해를 본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23억을 벌었잖아요.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들끼리. 주가 가격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짜고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명백하게 공모한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김건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느니 1차 주가 조작 시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황 증거들은 이번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이런 1차 비록 공소시효는 만료가 됐지만은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주가 조작을 했음이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도 주가 조작을 했음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도 충분하다고 또 판단을 했어요. 보면은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손 씨가 미필적으로나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게 고의를 인정한 거예요. 김건희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미필적으로 얘네들이 시세 조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미필적으로 알고 있어도 이것이 고의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처벌해야죠.